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은 감정평가론인데, 원래 이제 진도 보충이에요. 1월 달부터 3월 달 개념 완성 때 제가 이 교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의 수업으로, 물론 좀 3시간씩 좀 하긴 하는데, 너무 버거워서 1차를 좀 일찍 마무리해야 동차 준비하는 분에게 후반부에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공부하는데 스케줄을 짜는데 좋을 거라서 좀 무리하게 하루 특강으로 잡았고, 자, 감정평가론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 딱 이게 기준이에요. 감정평가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제가 딱 30분만 딱 열심히 가르쳐 준 것만 내 걸로 만들면 9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6문제가 감정평가에서 5문제를 맞았다?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고, 공부를 쭉 해왔을 때 합격하신 분들은 감정평가 너무 쉽다 그래요. 떨어지신 분들은 감정평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원래 어렵긴 하지만 이 감정평가 단원의 특징이 응용 문제가 거의 없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맞고 쉽게 느껴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추운 날씨에 잘 오셨어요. 자, 일단 제가 어제 PPT 준비하면서 잠깐 좀 동기부여 좀 할 겸 해서 잠깐 좀 마련한 게 있는데, 합격하고 싶어? 라고 할 때 합격할 수 있는 100%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걸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 공부밥, 공부잠. 이걸 계속 남은 시간까지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거나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도 있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수업을 듣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꼭 내 걸로 만드는 학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자, 시험은 우리가 합격하려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잘 알고 있다, 많이 배웠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은 아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딱 골라야 되고, 문제는 사실 여전히 계속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선생님이 제가 다 알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중요하다고 한 것들만 잘 내 걸로 만들어서 문제 풀 때 답만 잘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욕심내면 안 되고, 특히 뭐 나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절대평가 시험과 좀 맞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한 것들만 꼭 내 걸로 만들어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으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을 고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름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게 절대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합격을 해봤고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해왔고 많은 합격생들을 계속 경험해왔던 제가 아마 전문가일 거예요.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 수업 중에 잠깐 이제 공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언제나 합격을 하신 분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합격했더라.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물론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하라는 대로 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 공자님도 학습 이런 거 얘기했었죠. 배우고 익혀야 돼요. 배우는 걸로 끝나면 우리는 공부할 수가 없고, 제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익히는 건데, 익히는 과정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항상 매번 얘기하죠. 강의 듣고 80% 정도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1차 공부가 끝난 거고, 두 번째는 교재를 읽어야 돼요. 읽고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문자로 이렇게 나왔구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짚어야 되고, 마지막에 예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와야 공부가 끝난 거다.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만족감만 느끼면서 1년 지내면 안 돼요. 무조건 강의는 듣고, 근데 강의를 들었을 때 50%도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저도 80% 이상 이해가 된 다음에 이 과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교재 읽고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밴드에 매번 풀었던 문제를 한 문제씩 올려드리니까 짬내서 리듬감 있게 계속 풀어보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요거 크게 한 거 아니니까 시간 낼 때 밴드 들어오셔서 짧게 문제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결국은 제 강의 듣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던 거, 중요했던 거, 이것들을 듣고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가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 때까지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반복 복습하시면 뭐 무조건 합격할 거니까. 별로 동기부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평가론은 합격을 하냐 못하냐에 이게 기준을 잡는 단원이에요. 전에 얘기했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은 6문제 중에, 감정평가 6문제 중에 5문제 맞히면 무조건 합격해요. 4문제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감정평가를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렵다고만 하고, 사실 2-3문제 맞는데 그치고 찍어서 맞는 것도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좀 오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업 잘 듣고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번 듣고, 내가 좀 욕심이 나면 영상을 한번 다시 반복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바로 하기 버거우면 쭉 공부하다가 7단원까지 개발관리론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이 스마트 패스 맨 마지막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다 들을 거예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감정평가는 맨 마지막 테마다 보니까 마지막 단원이라서 앞에 공부했던 걸 충분히 다 알고서 공부하는 단원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투자론 내용이 많이 연결돼 있는데 이 투자론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은 나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배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건 일단 체크해놓고 나중에 투자론 배우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이 단원의 특징은 계산 문제가 매년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33회부터 했을 때 총 계산 문제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3가지 유형 중에 2문제가 매년 나와요. 항상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과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이건 매년 나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33회에는 비교 방식에다가 원가법이 나왔어요. 34회는 비교 방식에다가 수익 방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원가법, 비교 방식의 수익 환원법. 작년에는 비교 방식의 원가법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까? 수익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수익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수익 방식은 너무 쉬워요, 사실. 우리가 좀만 전에 투자론만 좀 익숙하게 내가 공부했다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을 건데, 아직 우리가 투자론을 배우지 않아서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쉬우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하라는 대로까지만 딱 하면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 스마트 패스 212, 오늘 교재는 스마트 패스고, 감정평가론의 테마 49, 가치와 가격 한번 봅시다. 가치와 가격. 자, 우리가 이제 전에 공부할 때 저와 같이 계속 공부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수업은 진행할 거니까, 자, 가치와 가격. 우린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에요. 같은 말로 썼어요. 야,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지 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 이 차이를 좀 구분해 놓고 왜 같이 써도 괜찮았을까를 고민해보는 단원이에요. 자, 가치와 가격 보죠. 자, 원래 이제 감정평가라는 건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걸 결과를 금액으로 몇억, 7 땡땡땡땡 해가지고 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감정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에요. 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대요.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한번 느낌적으로 봤을 때 가치와 가격 중에 누가 근본적이거나 기초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뭘까요? 가치겠지. 그래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치가 기본이자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가치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적 가치를 얘기해요. 경제적 가치라면 돈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화폐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미래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동산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미래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대. 그럼 가치가 없겠지.
근데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네라고 판단된다라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돼야 돼요. 자,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편익, 이 편익은 주로 금전을 얘기하는데 원래 좀 더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유형적, 무형적 모두 포함된 거지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수익을 미래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걸 언제로? 현재로 땡겨온 값을 얘기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현재 가치예요. 가치는 아무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예요. 예전에 이제 시장론에서 우리 효율적 시장 배울 때 어려운 지문에서 가치 이런 말 나왔어요. 현재 가치 나왔는데 현재라는 말은 있을 필요도 없고 가치는 그냥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언제나 현재 값이다. 미래를 땡겨왔을 때 이걸 표현하는 것을 땡겨왔다를 환원한다 또는 할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환원도 맞고 할인이란 말도 맞다. 미래값을 땡겨오는 걸 환원, 할인. 자, 그래서 이 가치의 개념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장래 편익, 장래 수익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장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땡겨온 값, 할인한 값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가치는 말이 없어도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값이다. 현재 값. 자, 주관적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부여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고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대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 잠깐 교재 아래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시장 가치라고 있어요.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예요. 이 부동산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 부동산을 살려는 수요자들이 이 부동산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을 99명은 10억에 살려 그래. 근데 한 명만 15억에 살려 그래.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얼마? 10억이겠지.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 가치라는 것도 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거래하려고 하는 금액, 이걸 시장 가치.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투자 가치가 있어요. 투자 가치.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가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이 건물은 100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장 가치예요. 자, 근데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대요. 갑이라는 투자자가 이 건물을 보고 야, 미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이 지역에. 그래서 이건 150억의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이 부동산은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투자 가치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살까 안 살까? 사겠지. 시장에서 100억이 거래되는데 얘는 15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하고 사용가치가 있어요. 사용가치는 특정 용도로 특정하게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이 건물주가 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했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 건물은 100억이라고 환산되는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야. 얘가 그냥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건물은 1000억을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그 건물주에게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거래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야. 1000억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사용가치라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처음에 살 때 25,000원이었어. 스마트 패스가. 맞죠? 근데 내가 막 필기를 했어. 시험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걸 다시 보고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사가려고 해. 잘 정리된 걸. 그러면 얼마에 팔까? 100만 원 줘도 안 팔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부여될 수 있어. 시험용도, 합격용으로 썼을 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25,000원 주고 샀는데 집에서 라면 받침으로 쓰려고 그래.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100원도 부여가 안 될 수 있어, 가치가. 아니면 뭐 나 공부 포기할래. 에이, 땔감으로 쓸 거야, 캠프파이어. 그러면 10원의 가치도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가 사용가치예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과세가치라고 했을 때 과세가치는 뭐 낼 때? 세금 정할 때죠. 세금 정할 때는 장부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시지가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 가격은 달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세금 매길 때 한 90억의 장부 가치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투자 가치나 사용 가치는 주관적일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정리해 봅시다.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가치예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야. 투자자만의 가치예요. 이 식은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수익 환원법을 배울 때 가치는 수익을 뭘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투자론에서 11월, 12월 달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자, 미래를 현재 값으로 땡겨올 때 할인한다 그랬어요. 땡겨오는 비율을 할인율이라 그래요. 이 할인율을 쓸 건데 투자자나 어떤 개별적인 사람의 이 할인율은 뭘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써요. 예를 들면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적인 기준, 주관적인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미래 10%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어.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야, 7% 정도가 나는 이 정도만 넘으면 충분히 돈 버는 것 같아, 투자할 거고, 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20% 정도는 넘어야 투자하겠지라고 각각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 이건 1년 내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다 써야 되는 건 사실은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을 쓸 건데 이 할인율이 투자자 개별의 할인율로 바뀌면 뭘로 바뀐다? 요구 수익률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확한 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근데 투자자 각자의 이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쓴다고, 이걸 다른 말로 아까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이해해도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어쩌나, 자, 그럼 보면 가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썼지만 할인율이래. 할인율을 썼다는 건, 나눴다는 건 할인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아까 가치지, 가치. 이 수익은 언제나 투자할 때 수익은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예상 수익을 뭐 했다? 할인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인하는 건 땡겨오는 거니까 나눠줘야 돼. 미래로 보낼 때는 할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곱해줘. 혹시 뭘 곱해주고 뭘 나눠주는지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수치로 얼마를, 뭐를?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몇 년 미래로 보낼 거냐, 몇 년 당길 거냐에 따라서 N승이 달라지죠. 그래서 1 플러스 R, 이 R이 요구 수익률이거나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미래로 가고 나눠주면 땡겨올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쓸 거고. 자, 어찌되거나 그러면 이 투자자가 야, 이 부동산은 150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100억이 거래되네. 그럼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투자를 채택할 때는 한다라는 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누가 커야?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냐 할 때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사용하는 가치니까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얘기해요. 아까 교재가 캠프파이어 땔감으로 쓰이냐, 합격 용도로 쓰이냐, 라면 받침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게 사용 가치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부여되는 가치. 교환 가치는 시험 문제는 딱 이것만 나와요. 교환은 어디서 일어난다? 시장에서. 즉 물건과 화폐가 교환이 일어나는 건 시장이죠. 그래서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유사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 과세 가치는 세금 매길 때 부여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투자 가치, 사용 가치,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자, 투자 가치에서 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누가 커야? 투자 가치가 커야.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투자할 만해야 투자하겠지,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단순하게. 자, 다시 넘어와서, 자, 현재 값이고 주관적일 수 있고 여러 개 존재하는데 가격은 다른 얘기예요.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시장에서 뭐와 뭐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딱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이 거래된 것이 시장 가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래가 일어나면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거래된 금액이에요. 지불된 금액,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거래된 금액. 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불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거래된, 지불된이니까 가격이 나오려면 이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어야 돼.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뭐다? 과거값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에서 얘는 현재값, 얘는 과거값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 일어났으니까 객관적이고 한 시점에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 딱 어떤 시점에 하나.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럼 그 시점에도 하나. 언제나 그 시점에는 하나만 존재하는데 얘는 시점이 똑같아도 기준에 따라서 시장 가치냐 사용 가치냐 투자 가치냐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자,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가 가격의 뭐다? 기초이자 근본이다. 그럼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거래되는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뭐 한다? 높아지겠지, 당연히. 낮으면 낮을 거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특징이 있었어요. 부동산학을 배울 때 부동산은 장점이 많죠. 여러 가지 투자의 장점이 있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맞아요.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임대료 수익과 가치가 올라갔을 때 처분할 수 있는 처분 이득이라고 하는 사용할 때 이익, 소득 이득과 처분했을 때 이익,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담보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담보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 등등이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 뭐예요? 맞아요. 현금화가 어렵다. 유동성이 작다.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작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유동성이라고 하면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해요. 현금으로 바로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은 거래할 때 금매라는 게 있어. 이게 100억의 가치가 인정되는데 바로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면 내가 바로 돈이 필요할 때는 90억에 내놔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되어서 가격이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는 100억이 맞는데 실제 빠르게 이걸 현금화를 하려다 보니까 90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단기에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게 시장 가치가 100억이래.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얼마에 거래될까? 100억이 거래되겠지. 결국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때는 가치와 가격은 똑같아지겠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할 때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짧은 시간에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가 90억 일어났대. 90억에 일어났대. 그러면 야, 이것도 비슷한 녀석도 90억에 거래돼야지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야, 이건 실제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건데 금매로 잠깐 가격이 90억 된 거지 90억 거래했다고 얘도 바로 90억이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전문가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현금화가 어렵다 보니까 괴리될 수 있다. 우리 공부라는 건 암기예요. 근데 무조건 암기한다는 건 머릿속에서 이걸 다 집어넣고 명확하게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잘 하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식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이 저인 거고 알아듣고 이해됐다라면 이제 머릿속에 채워넣어야 돼. 암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치는 여러 개 있다 그랬는데 자, 이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시장가치 별표. 시험 문제 90% 이상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가치.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아까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가치. 경제적으로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 근데 시장가치, 투자가치 이런 것들이 다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럼 경제적 가치가 여러 개잖아, 기준에 따라서. 그럼 감정평가는 여러 개의 경제적 가치 중에 뭘 판단할 건데, 어떤 가치를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할 건데 라고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법령에서 감정평가 관련된 법령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이 법령에 딱 정해놨어요. 야, 특별한 조건이 예외적인 게 없다라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자, 감정평가는 뭘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했대. 원칙.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로? 시장 가치로. 그래서 감정평가 원칙이라고 나왔어요. 원칙 나오면 뭔가 중요해 보이잖아. 원칙. 시장 가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가치란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놨겠지. 시장 가치란,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야, 불완전 경쟁이야? 불완전 경쟁이에요. 뭔가 완전한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오랜 시간 충분하게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거래한 거 말고, 술 먹고 뭐 이상해져가지고 거래하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잘 알고 있느냐요? 잘 알고 있느냐? 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만 거래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누가 시켜서 강박에 의해서 거래한 게 아니라 자발적 거래가 났을 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노란색, 충분한 기간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 거래를 했을 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자, 성립될 가능성, 즉 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시장에 100명이 있는데 95명은 100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근데 3명이 120억에 거래하려고 하고 2명이 80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그럼 시장 가치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0억이라고 봐야 돼요. 가장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얼마? 100억. 가장 높은 금액 120억이 아니라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라고 할 때 얘가 나와요. 통상적인 시장에서라고 나와야 돼. 이게 완전 경쟁 시장, 한정된 시장, 이렇게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법령이니까 딱 이 용어만 나와야 돼. 그래서 암기할 때 시장통 이렇게 외워야 돼. 시장통. 암기 코드 유치해서 나 못하겠다. 알아서 해도 괜찮아. 근데 제가 경험상 이 정도 암기 코드면 훨씬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장은 통이에요. 무슨 통?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라고 얘기하고. 자, 근데 원칙대로만 할 거냐? 그렇진 않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해도 돼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래? 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외워놔야 돼. 첫 번째, 법령의 다른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 감정평가는 왜 할까요? 감정평가사가 세계평화를 위해서 난 막 감정평가 하고 다닐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의뢰인이 야, 돈 줄 테니까 해줘 라고 할 때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뢰인이 뭔가 다른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할 때, 이 세 가지.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기준이 원칙이 시장 가치지만 이거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령의 규정이 있대. 세금을 부과할 때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 잡아요? 과세 가치를 기준 잡아요? 과세 가치겠지, 당연히. 세금을 부여할 거니까 법령의 과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세금을 매겨.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뭘로? 과세 가치로 평가해야지.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 가치로 하는 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했어. 그러면 법에 어긋났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지 당연히. 자, 시장 가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첫 번째 의뢰인 요청이 있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있어서 시장 가치 외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법성. 우리는 법을 넘어설 수는 없어. 법에 적합한지를, 뭐 실현 가능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 아니할 수 있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 하여야 한다. 해야 돼요. 해야 돼. 단,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요. 단.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검토는 뭘 검토하냐면 적법성이에요.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거야. 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법령의 기준이 있대. 법령의 규정이 있대. 법령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걸로 평가했어. 그럼 얘는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검토해야 돼, 아니할 수 있을까? 아니할 수 있어요.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언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했다라면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시장 가치 외의 적법성을 갖는데 적법성이 결여됐대, 법에서 어긋났대. 그러면 해야 돼, 아니할 수 있어? 아니할 수 있겠지.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문장을 하나하나 단어를 꼼꼼히 공부하면 안 돼요.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해가지고,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나머지 단어들은 다 쓸데없는 단어들이야. 제가 체크했을 때 이 동그라미 치면서 줄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원칙은 뭐다? 감정평가할 때 무슨 가치? 시장 가치예요.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 첫 번째, 법령의 기준,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타당이나 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 아니할 수 있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단 하나만 빼고, 하나.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했대. 그러면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겠지.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한 경우라면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검토해봤더니 적법성이 결여됐어요. 그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자,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첫 번째 뭐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세 가지. 자, 넘어가서 이제 4번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 가치 형성 요인에서 가치를 다르게 해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얘기해요. 이때 어떤 가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가치를 다르게 만들 때 특별히 시장 가치만 다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다를 수도 있고 사용 가치도 다를 수 있고 과세 가치, 장부 가치, 담보 가치 다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가치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뭐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놓고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서울에 있고 뉴욕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어요.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투자 가치 같아야 달라요. 시장 가치도 다르겠죠. 과세 가치도 달라요. 다 다를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경제적 가치가 다를 거야. 뭐가 달라서? 나라가 달라서일 거예요. 나라가 다르면 사회, 문화, 규제, 정책 등이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를 때 가치가 다를 수 있네. 이걸 감정평가에서 일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뭐에 따라 다른 거야? 나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라에 따라 다른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가치가 똑같아? 아니겠지. 우리나라에 있더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대전에 있냐, 강원도에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겠지.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그럼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지겠네. 이걸 감정평가에서 지역 요인이 달라서 가치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에 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30평 아파트의 가격이 다 똑같아? 아니겠죠? 좀 노후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뭔가 구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주차장이 넓은 거 있고 좁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 그럼 부동산 각각은 같아 달라 가치가 다르겠지. 부동산 개별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이건 부동산마다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일반 요인, 지역마다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공부하지 미국에 있는 부동산까지 공부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 요인은 다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치 형성 요인 얘기하면 이 두 가지만 언급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자, 그러면 지역 요인은 같을 수 있을까? 같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지역일 수도 있지. 얘는 동일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얘는 동일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슨 성? 개별성. 얘는 공유되거나 동일할 수가 없어요. 공유되거나 동일할 수가 없다.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예요. 근데 지역 요인은 같을 수도 있어. 같은 지역에 있지. 같은 지역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려면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 일찍이에요. 자, 암기 코드 한번 쓸 건데. 자, 이렇게 형이 일찍이야. 일찜에 알죠? 일찜에 형이 일찍이야. 이 사람의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상해라는 느낌을 이상효유. 자, 형 일찍이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이상효유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 자, 그러면 암기 코드 특성이나 그림을 봤을 때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중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형성이 발생에게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들이 가치를 이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쓸 건 가치를 어떻게 크게 발생시키는 만드는 요인을 얘기해요. 가치가 커지려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네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래할 수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해.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당연히 거래할 수 있어야 돼요. 팔릴 수 있어야 돼. 거래 가능성을 얘기하고, 희소성이라는 얘기는 즉 공급이 있어야 돼.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팔려는 사람이 적게 있을 때 가치가 높게 부여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서로 살려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희소해야 돼.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다. 효용성. 효용은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만족성을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효용 나오면 만족. 효용, 만족. 효용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어. 경제론에서. 대체제가 있죠. 대체제. 비슷한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이거 틀리면 진짜 우리 합격 못해. 대체제는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걸 대체하는 거야. 그럼 뭐가 비슷한 거야? 참이슬과 처음처럼 대체제 맞아요? 맞지? 그럼 색깔이, 모양이 이런 거 아니라 뭐? 효용이, 만족이. 이거 먹을 때의 만족과 이거 먹을 때의 만족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을 수는 없지. 뭐 그래, 어찌됐거나 술을 잘 못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만족이 비슷한 재와의 관계를 대체제라 그래요. 이 만족을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성. 그래서 부동산에 갖추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만족성이 커야 되겠지. 이제 이따가 외우긴 할 건데 용도에 따라 만족성이 좀 달라요. 주거용은 어떤 만족성이 중요할까? 쾌적해야 돼. 사는 데 있어서 쾌적해야 돼. 뭐 오염되거나 공기가 더럽거나 물이 막 주변에 악취나고 그러면 안 돼요. 쾌적해야 돼. 상업용은 돈 벌어야지. 수익성. 공업용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 이런 만족성이 좀 다르게 크게 부각되는 거고, 유효수요. 능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커지는 거야. 당연하겠네. 즉 거래할 수 있어야 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있어야 돼. 만족을 줘야 돼.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다 가치가 크게 만들어지는 요인이고,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시장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 그래서 거래가 일어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기초이자 근본이라 그랬고, 아까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은 얘가 얘를 결정하는데 단기에는 일치된다, 괴리된다? 괴리될 수 있더라 라는 거였어요. 장기에는 일치되는 경향이 있고. 자, 그래서 이 테마는 딱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라면 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형 뭐 있다? 일찍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슨 가치야?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면 시장 가치만 달라, 투자 가치도 달라. 투자 가치도 달라요. 과세 가치, 담보 가치, 장부 가치 다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통틀어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시장 가치가 나오면 안 돼.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찍에. 그래서 형은 무슨 형? 무슨 형? 경제적인 형 누구? 일찍에. 이렇게 외울 거야 이제. 형 일찍인데 그 형이 좀 경제적이야. 경제적인 형 일찍에. 발이 뭐하다? 이상효유. 이건 단어들만 알면 돼요. 거래 가능성, 공급이 희소하다, 만족성,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만들어져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더라라는 관계예요. 자, 경제적인 형 일찍에. 경제적인 형 일찍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발생 요인은 상호작용해서 가치가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건 만들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치 발생 요인 단어 뜻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 거래 가능성을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가능성. 소유권이 이전된대. 이건 그러면 다분히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네. 소유권, 권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고, 상대적 희소성은 누가 부족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부족한 거지. 희소하다는 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뭐한 거? 부족한 상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자,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수요를 우리가 배울 때 경제론에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고자 하는 마음. 실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뭐냐? 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뭘 얘기한다?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수요에 비해 이 사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건 뭘까? 살려고 하면 팔아야지. 뭐예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에 비해 충족수단이 부족한 건 수요에 비해 뭐가? 공급이 부족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학자들은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기를 원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효용은 뭘 얘기한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이 만족 정도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용은 뭐? 쾌적성. 이거 하나는 외워놔야 돼요. 상식이야, 상식.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려면 무조건 쾌적해야 돼요. 쾌적성해야 돼. 뒤에 막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막 공동묘지 있고 그러면 주택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쾌적해야 되고, 상업지는 돈 버는 곳이니까 수익성, 공업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유유라는 건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유효한 개념이다.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추고 사려는 거, 이런 유효 수요가 있어야 얘들이 가치가 크게 만들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마다 학계론은 학설이다 보니까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학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와 어떤 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효유 4개를 발생요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전성을 빼고 상효유 이렇게 3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맞다, 4개다 3개다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4개나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가치가 다 있는데 희소성이 없어. 공기 중요해요? 공기, 산소 중요해? 중요하죠. 근데 우리 같이 부여해 안 해? 해? 공기 내가 얼마 주면 이거 사할 거야. 우리 경제적 가치니까. 얼마. 이게 너무 중요하고 사람 생존에 무조건 필수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건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나 4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테마 1, 감정평가의 가장 얘기 같은 기초 중에 기초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 가격이 눈에 바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떨어져 있는 형 이상학적 개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했는데 좀 속도를 좀 내야 돼요. 공부할 게 많아서. 어찌됐거나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시장가치. 시장가치 원칙인데 그러지 않을 때 시장가치 외로 할 때 세 가지 조건.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은 시장가치 외로 할 때는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 무슨 형? 경제적인 형 누구? 일지계. 이렇게 경제적인 형, 일지계.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봅시다. 자,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답 중심으로 공부할게요. 자, 틀린 거.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을, 이건 주로 수익을 얘기하는데 유형, 무형,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뭐한 거? 환원한 값, 할인한 값이라고 나와야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할인한 값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3번 먼저 봅시다. 자,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야. 맞아요? 가치 가격을 결정하니까. 자, 근데 뒤에 보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갑자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화폐 가치는 부동산 가치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야. 우리 화폐 가치를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 언제? 뭐 나올 때? 아, 그래요. 맞아. 인플레이션을 배울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맞죠?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동시에 같은 말이야. 물가가 10% 올랐대. 이걸 우리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폐 가치가 10%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화폐 가치라는 걸 배웠어요. 화폐 가치가 10% 떨어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10% 떨어질 때 물가가 10%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론의 경기 변동에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나지? 네. 나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가는 물건의 뭐야? 가격. 화폐 가치와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즉 물건의 가격과 화폐 가치는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쌀 10kg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자, 물가가 오르는 건 상식적으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5% 올랐네? 그럼 돈의 값어치가 5% 떨어졌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내용은 맞지만 이걸 속여내려고 쓴 거예요. 출제자가. 화폐 가치 나오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떠올리면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렇게 돼야 돼요. 화폐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은 뭐한다? 떨어져야 돼. 무조건. 그래서 떨어진다가 맞는 거예요. 얘가 커질 때 커진다고 커질 때 커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고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이건 출제자가 속이려고 한 거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떠올려서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탁 떠올려가지고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대로 움직여야지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걸 다시 또 설명해가지고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 해주고 싶지만 몰랐던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에 공부했던 거 찾아가지고 좀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형성 요인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틀렸어요? 이게 뭐가 틀렸는지 눈에 확 들어와야 돼. 형성 요인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가치 일지계. 이게 중요하지 다른 단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형 나오면 무슨 형? 경제적이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제적인 형, 일지계. 이런 거 딱 보면 3초 컷이야. 땡큐하고 넘어가야지. 다른 질문 안 읽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보죠. 감정평가의 규칙상 시장가치. 자, 중요하니까 다 한번 볼게요. 자, 감정평가액은 원칙으로 뭐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맞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지. 자, 근데 법인 등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이게 눈에 딱 띄어야 돼. 법령이 규정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외적 조항이네. 그럼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로 가치로 할 수 있지. 자, 그럴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연습해야 될 내용이에요. 키워드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이게 눈에 보여.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왔어. 세 번째 예외적 조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가치야, 시장가치 외의 가치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야지 라고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나왔네요. 이렇게 두 번째 조항. 그럼 뭘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근데 할 때는 이라고 나왔어. 할 때는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아니 할 수 있어? 해야 돼. 검토를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만 안 한다?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이랬었어요. 자, 여기 의뢰인 요청일 때는 해야 돼. 사회통념상 필요도 해야 돼. 적법성 검토 등을 해야 되는데 법령 규정이 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는데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키워드를 딱 봐서 맞지? 이렇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자, 216페이지에 가격은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과거 값이야. 거래된 금액, 지불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 값이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어떻게 해?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라고 나와야 돼요. 현재로 땡겨온 값을 얘기해요. 틀렸고. 4번에 보니까 자, 투자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래. 시장 가치는 아니지. 시장 가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공개,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걸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투자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래요. 당연히 투자 가치라고 나와야지. 투자 가치. 자, 6번에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는 가치 가격이 일치해요? 차이가 나? 차이가 나지. 이걸 오차가 발생한다 또는 괴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뭐한다?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8번에 보니까 시장가치의 법령의 규정 나왔어요. 시장가치는 시장통,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나머지 충분한 기간, 물론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만 하면 돼. 나는 점수 관심 없어. 합격 점수 맞으면 돼. 민법도 6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것만 딱 알면 돼요. 근데 나는 80점도 맞아야 될 것 같아. 민법이 어려워서 항상 50점이 안 넘어. 그런 사람은 충분한 기간, 여기 뭐 전문가 아니고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거래, 얘까지 하나 기억해놔야 돼. 전문가라고 나오면 안 돼.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충분한 기간, 자발적인 건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정통한은 알고 있는 이지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11번. 자, 의뢰인의 요청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예외적 조항. 그럼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그럼 검토를 해야 돼? 아니 할 수 있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자,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형? 무슨 형? 경제적인 형, 일찍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제적인 형, 일찍에. 아, 두 개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나갔더니 55분이 지났어요. 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고, 네, 첫 시간이니까 제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해요. 오늘 뭐 추운 날에 어렵게 왔으니까 너무 집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는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는데 오면 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또 안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뭔가 좀 많이 얻어가자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갑시다. 쉬었다가 보죠.